워라밸에 속은 7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직원들, 카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워라밸이 직장 선택에서 중요한 한 7년을 대한민국 사회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깨닫기 시작한 직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청년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워라밸이 맨 먼저 시작할 때는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지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티미하게 가다 보니까 롱텀 워라밸이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은 이제 다양성 사회 이야기까지 우리가 사회적 숙성이 되어 온 이야기, 오늘 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자, 그보다는 먼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시청하는 거 셀카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뒷모습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트 감사합니다. 하트 좋아합니다. 비즈니스 사랑이니까요. 그리고 모니터 찍으면 살짝 이렇게 번지잖아요. 이런 모습까지 해서 보내주신 분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쪽에 이렇게 PPT 켜놓고 실제로 보고 실시간으로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정수화 연구원의 팬층이 두터지고 있고 저 디스한 거 아닙니까? 여기 목에 이 디스한 약간 그런 느낌 드는데 태블릿으로도 보고 계신 것 같고 요거는 고슴도치인데 살아있는 걸까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주소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나눔으로 하셔도 되고 선물을 좀 받겠다. 우리 굿즈 있잖아요. 노트하고 볼펜하고 보내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기왕에 뭐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까지 실시간으로 오전 9시 이전까지 오늘 월요일이어서 내가 월요일에 이렇게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보내주시면 그분들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죠. 자, 어쨌든 OECD 국가별로 우리나라가 보면 항상 부동의 2등을 차지해 왔어요. 이게 2019년 자료 OECD 가져왔는데 한국이 2000시간이에요. 2000시간. 엄청나죠. 멕시코가 2100시간인데 사실상 멕시코는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한국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다. 이런 반성들이 있었습니다. OECD 평균 1600시간인데 한국이 이제 2000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영어권에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1970년대부터 나왔고요. 한국의 경우는 2017년부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앞글자가 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이 단어는 나왔고 여성 노동자 운동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직장과 가정 일을 모두 감당하려 그러면 국가에서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이런 모성보호 같은 휴식 제도가 필요하고 유연한 근무 시간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나왔고요. 1986년도에 미국에서 이게 확 올라오고 세계 각국에서는요 2000년 초반부터 주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17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일, 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7대 제안. 자, 2017년도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당선되신 분이 후보 시절에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과제로 나왔죠. 정시퇴근,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뭐 프랑스의 경우는 이른바 카톡급지법 현재 시행 중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요. 업무 집중도 향상, 생산성 위주의 회의, 명확한 업무 지시, 유연한 근무, 효율적 보고, 건전한 회식 문화, 연가 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 어떻습니까? 아이고 바람직하죠. 필요한 일이었어요.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의 의미, 삶의 균형 내지는 조화, 근로자들의 일과 삶을 조화시키고 균형 있게 만들므로써 근로자들에게는 삶의 만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조직에게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이게 원래의 취지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나타나는 현상들은 2018년도 이노션 자료 가져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홈 매니저형 원래 이게 영국에서 여성 노동운동에서 시작한 것처럼 홈 매니저이죠. 출산 및 육아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녀 교육기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이제 유치원 어린이 놀이 키즈 유치원 홈 가르닝 뭐 홈 데코 홈 매니저형 사교형이 있어요. 이제 데이트 파티 여행 클럽 마스타그램 술스타그램 불금 이런 단어들이 등장한 거죠. 뷰티형도 있습니다. 마사지 다이어트 요가 폴댄스 패션 피부관리 네일아트 헐크형 헬스타그램 뭐 헬스 홈 트레이닝 크로스핏 뭐 운동 뭐 이런 게 늘어났죠.
금손형, 캘리그라피, 드로잉, 꽃꽂이, 일러스트, 공방. 실제로 맨 처음 추가한 것은 가정을 좀 잘 돌보자. 그래서 개인도 좀 롱텀하고 회사도 생산성 올라가자라고 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홈 매니저형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에게 물어보더라도 어떤 삶의 방식을 좋아합니까? 했을 때 워라인 통합, 인테그리티보다는 워라벨, 밸런스, 분리하는 형태를 더 선호한다라고 대답하는 양상으로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노동부도 키워라 워라벨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워라벨이죠. 균형이에요. 균형. 디커플링이 아니라 밸런스예요. 근데 이게 이제 디커플링의 형태로 좀 간 거죠. 이렇게 이제 흐름은 이렇게 갔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연령별 귀농 가구주 뭐 이렇게 해서 보면요. 70대 이상보다 30대 이하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40대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에서 많이 나타나죠. 뭐 50대, 60대 로망이잖아요. 나타나요. 2020년 귀농인 상위 5개 시군을 보니까 경상북도 의성 213명, 상주, 고흥, 화순, 임실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고 이른바 제주도 한 달 살기 많죠. 많이 갔다가 또 많이 돌아오시죠. 이제 과연 행복한 삶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편 청년들 관점에서 어때요? 아마 뭐 이 양상이 예전부터 있었지만은 그게 더 강해졌죠. 한국 청년 돈만 있으면 명품. 우리 이 명품이란 단어, 고가품 용어를 우리가 다시 갖고 오죠. 명품은 원래 이런 게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뭐 스트라드바리, 뭐 이런 게 명품이죠. 고가품이죠. 고가품. 백화점 3사 고가품 매출 증가율을 봤더니, 그렇죠. 증가율이에요. 증가율. 2020년 대비 2021년. 그러니까 여행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소비가 돈 모았는데 여행 못 가니까 그게 고가품으로 가는 거죠. 고가품 매출 중 2030 세대 비중을 봤더니 절반 가까이, 절반이에요. 절반. 2030 대한민국 부가 2030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5060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품을 사는 비중을 봤더니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공이 2030에게서 절반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이른바 파이어족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직장인 4명 중 1명, 직장인 2030 세대에게 물어봤어요. 인크루트에서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파이어족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봤더니 그렇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0대에 21.3%, 30대에 39.5%, 평균 내면 27.4% 나오는 거예요. 파이어족이 뭐냐?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 아래, 은퇴가 목표예요. 은퇴가. 하다 보니까 은퇴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이렇게 뭔가 살다가 인생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구현하면서 살다가 이제 좀 체력도 좀 딸리고 뭐 사회적으로도 뭐 다른 주자에게 바톤 터치도 해주고 그래서 은퇴하는 게 아니라 은퇴가 목표예요. 은퇴가. 그래서 2030 세대부터 은퇴 자금을 모으는 직장인들을 표현하는 신조어가 나온 겁니다. 은퇴 이후에 이른바 조기 은퇴죠. 조기 은퇴라는 말도 기성세대 표현인 거고 은퇴 자체예요. 사업 구상 및 창업은 33%밖에 안 됩니다. 2위, 3위가 특별히 계획이 없어요. 부동산, 주식 등 투자로 돈을 이른바 경제적 자유라는 표현이 요즘 많이 씁니다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직무에 전환 2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과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딱 분리돼가지고 일하는 것은 뭐예요? 삶, 이른바 사실은 이 라이프란 말이 아니라 레스트라고 해야 맞는 거죠. 쉼이 개념이죠. 라이프가 아니라. 이쪽이 목표고 일은 수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은퇴인 게 참 그것도 조기 은퇴가 목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한다라는 현상이 되는 거죠. 참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의미 있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강화해 줍니다. 당신의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수단시하지 말고 그것 자체를 통해서 의미를 찾고 그것 자체가 사랑하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 로빈 코치 김경민 관점에서는 이게 참 행복이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유튜브 사이트의 댓글들을 좀 몇 개 가져왔는데 보십시오. 워라밸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밑에 댓글을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워라밸은 젊었을 때 빡시게 하고 나이 먹고 삶을 즐기는 게 워라밸이지, 지금 어설프게 일하고 어설프게 놀면, 젊었을 때 죽을 때까지 어설프게 일하고 어설프게 살아야 된다, 그게 좋으면 상관없는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음, 그러므로 나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일하겠다. MZ 들어 워라밸이던 뭐던 니들 생각 다 맞아. 그렇게 계속 마인드로 살아줘라. 그래야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테니까. 굉장히 이렇게 냉소적인 댓글이죠. 워라밸 하는데 특히 2030 분들께 워라밸보다 미래 좀 준비하세요. 친구들과 술자리, 수시로 떠나는 여행, 바디 프로필, 여기서 시간 조금만 더 쪼개서 책 읽고 자기 분야에서 레벨업 할 궁리해보세요. 미래가 레벨업 됩니다. 댓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동시에 이런 기계적인 워라밸 있죠. 자, 워크, 라이프. 여기 워크가 좀 높았어요. 그러니 라이프가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딱 해가지고 라이프와 워크를 5대5로 맞춰야 돼. 업무 중에는 라이프가 부족한데, 업무 끝나서는 워크가 부족한데, 이렇게 하는 이제 유튜브 사이트가 좀 등장한 거고요. 이제 유튜브 사이트들에서도 워크앤라이프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채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난 7년 동안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정책과제를 발표해서 국가가 세금 들여가지고 국민 여러분 워크앤라이프가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 취지 자체는 너무너무나 바람직했죠.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는 굉장히 어렵죠. 이제 정경련 조사입니다만 올해 상반기 세대별 체감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30대 이하를 보니까 체감 물가 상승률이 5.2%예요. 특별히 2030 세대들에게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어떤 그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체감 물가 올라간 겁니다. 체감 실업률이 19.9%예요. 결과적으로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25.1%인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30대, 40대, 50대, 60대 어떤 세대보다도 2030 세대 15살이니까 고등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사초 세대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지수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한 유튜브 사이트의 댓글러가 그래 니들 마인드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제발 그렇게 좀 살아줘, 그래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뭐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동시에 연령별 가계부채 증가율 추이를 보니까 보세요. 나머지 연령층은 7.8%입니다. 근데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니까 12.8%예요. 경향신문 2021년자 자료입니다만 지금 제가 뭐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있죠. 그런데 청년층에 있어서 제일 높아요. 이게 이제 학자금 대출 졸업하면 학자금 대출 다 남아 있어요. 여러분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남아 있습니다. 2030 청년 실태를 보니까 2023년 4월 한국거래소 자료입니다. 지금 최근 자료잖아요. 서울 지역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서울시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봤어요. 청년 5,500명을 보니까 고립 은둔 청년 추산 규모로 보니까 전국에 61만 명을 추산하고 있고 서울에만 12만 명이에요. 왜 그러냐?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이 45.5%예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나이 50, 60이 젊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저도 이제 50 세대입니다만 열심히 일하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열심히 일해요. 일자리가 없어요.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 맺기 어렵대요. 집 밖에서의 활동이 귀찮대요. 사회생활 어렵대요. 따돌림, 괴롭힘, 폭력의 경험이 있대요. 이런 일들이 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발달 과업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워크 앤 라이프를 할 때가 있고, 정말 스터디 앤 라이프 해야 됩니까? 고3인데 공부하는 것과 자신의 삶을 균형 맞춰야 됩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고3 정도가 되면 인생에서 자신의 학습 능력과
지적인 몰입의 능력을 딱 집중해야 될 때다. 그리고 부모님도 잘 안 건드려. 거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야, 너 오늘 하루 공부하는 거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이제 좀 쉬어라. 일주일에 해야 될 공부량 이미 다 너 너무 그러지 마라. 52시간 너무 안 돼. 그럽니까? 안 그러죠. 고3 때는요. 막 하루에 뭐 18시간, 16시간 그냥 엉덩이만 붙이면 공부하고 화장실 갈 때 빼고 전부 다 공부해라 이야기하죠. 왜요? 인생 전체에서 그때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아니까. 근데 청년 시기에 제가 오늘 좀 오버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청년 시기에 워라밸을 정말 맞습니까? 이 그 밸런스가 이게 뭘까요? 이게 위험하네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30 청년 실태를 보니까 미래 인식을 물어봤어요. 20살에서 34세 청년 등과 50세에 물어봤어요. 인생에서 이제 조금 비슷한 시기죠. 인생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딱 중점을 놨을 때 2030과 50대 비슷하죠. 밸런스로 치자면 이렇게 비교해야 밸런스가 맞는 거 아닙니까? 연령대로 봤을 때 보세요. 집값 상승은 미래에 대한 나의 희망을 무너뜨렸다. 65%예요. 50대 59%밖에 안 되죠. 노력하면 상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노력해도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 62%예요. 청년층에서. 50대는 57%입니다. 암호화폐.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이 워라밸의 그 비슷한 시기에 암호화폐 열등이 불었습니다. 열풍이 불었어요. 내 경제 문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35%나 그렇게 됐습니다. 50대 14%예요. 지금은 이제 지앤컴 리서치에서 2021년 취합한 자료입니다. 원래 한국 리서치의 조사를 지앤컴 리서치에서 재강원한 자료죠. 캥거루족도 결과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성인 남녀 60%, 나는 캥거루족. 1000명한테 물어봤죠. 59.8%. 캥거루족이 아니다가 40%예요. 성인이 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하는 현상, 주거를 함께하고 용돈 받고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대개 결혼 못할 독신. 결혼. 여러분들이 20대 부모가 없어요. 30대의 50%가 미혼입니다. 40대의 미혼도 제가 지금 데이터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40대 미혼도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사토리 세대라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한 젊은 세대, 포기 세대가 됐고요. 중국의 경우도 탕핑족이 등장했어요. 졸업식 때문에 이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옆나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들어왔죠. 지금의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위기감이 있는 거냐면 일자리 대체 위기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I가 변호사를 대체한다. AI가 회계사를 대체한다. 변호사, 회계사. 선망받는 직종인데 대체한다. 이런 이야기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압박이라고 하는 게 곱하기 함수가 돼버린 겁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 AI 일자리 대체 위기감을 느낀다. 사람인 조사입니다. 위기감 느낀다. 위기감 없다. AI와 함께 일할 때의 성과. AI가 더 뛰어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동시에 직장 생활을 보니까 기업 5곳 중 3명 직무 역량 평가 비중이 더 커진다. 직무 역량 평가 비중이 커져요. 그냥 오랫동안 근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직무 역량 평가.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역량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프로젝트 수행해봤냐? 그거 아닙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몰입해가지고 당신의 own 리스크로 당신의 그 위험을 테이킹하면서 뭔가 깊이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냐? 이거잖아요. 당신이 워라밸 했냐? 그걸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점점 비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관련 인턴 경험, 전공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다녔을 때 학기 중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방학 때는 나 여행 갔다 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랑 학기 중에 열심히 일하고 방학 때는 인턴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워라밸을 깨트린 거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겠다는 비중이 390개사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AI가 발전하고 고도화하는 시기에 AI에게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갭이 무지막지하게 생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과 바람직한 어떤 그 이미지와의 갭이 생겨요. 플라톤의 동굴 속 인간이 되어 가는 겁니다. 실제로 동굴 속의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체는 지금 동굴 밖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웃지 못할 이야기인 겁니다. 요즘 누가 회사 다녀? 워라밸 최고 직종이라는 이 직종.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SBS 뉴스입니다.
예, 이 짤은 저도 한번 썼던 짤이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버리고 이제 떠납니다. 떠난 다음에 그럼 뭐 할 건데.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세상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Y대학 있죠. Y대학. 그 S대학, K대학, Y대학 할 때 그 Y대학. 이 야쿠르트 아줌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왜 이거 합니까? 물어봤더니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일하고 오후에 낮 시간 이후에서는 제가 4시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 뭐 대표 프로그램인데 8시 뉴스에 나올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나라의 모 대학이요. 인서울 한 어떤 대학생 친구예요. 그 대학생 중에 알바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친구 알바 아니에요. 졸업하고 여기 정식 취업한 겁니다. 야쿠르트 요즘은 프레시 매니저라고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우리 야쿠르트 아줌마라는 말 그냥 편하게 쓰겠습니다. 그 하나의 애칭이에요. 사랑스러운 표현이니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친구는 뭡니까? 경기 덜 타고 진입장벽 낮아 20대 몰려. SBS 뉴스예요. 물론 이 SBS 뉴스에서 이게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방송을 내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내신 2등급 이상 된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어떤 그 편의점 야쿠르트 매니저 요런 현상들을 그냥 메인 프로그램에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워라벨 최고 뭐 이런 카피들이 붙는 겁니다. 저 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리더라면 누구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치시겠어요? A와 B 직원이 둘이 있어요. A와 B가 있어요. 둘 다 재능과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A는 이쪽으로 A로 하겠습니다. A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어요. 개인 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오직 이 일에서만 보람을 느껴요. 평일과 주말, 밤낮 제품을 생각하고 어떤 결과를 얻을지 몰두해요. 자, A는 이래요. A는. 자, B가 있어요. B는 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두루 관심이 있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활동해요. B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6시가 되면 퇴근하고 주말에는 카톡 안 받아요. 웬만하면 일 안 해요. 자,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자, 지금은 경영자 분도 있고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서 그냥 팀장이거나 그냥 어떤 프로젝트 같이 하는 실무자 분도 계실 겁니다.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혹은 누구에게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시겠어요?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머릿속에 한 가지 목적으로 가득 차 올인 하는 사람들은 비범한 성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객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자, 당신이 고객이라면 누구에게 돈을 맡기시겠어요? 내가 오늘 점심을 먹어요. 자, 스파게티집 주인은 밤낮으로 스파게티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스파게티를 맛있게 만들어서 고객이 만족할 것인가? 퇴근해서도 스파게티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퇴근해서도 밤에 불 켜가지고 다시 한번 워킹으로 만들어 보고 그래요. 그런데 김치찌개집입니다. 이 김치찌개집 사장님은 업무 시간에만 김치찌개를 생각해요. 퇴근하고 김치찌개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본사에서 준 레시피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점심 한 끼 먹는 하다못해 오늘 한 끼 점심을 먹는 그 시간에도 당신이 고객이라면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겠어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 가시겠죠.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고요. 전 세계에 직군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직업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거기에 맨 1등은요. 뭐 부동의 1등은 오케스트라 지휘자, 사진작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층, 상위 20개 항상 들어가는 직종이 뭐냐면 사육사예요. 사육사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어떤 동물원에 일한다 하더라도 사육사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정신적, 육체적 소모가 심한 직업이에요. 심한 직업입니다. 물론 사진작가도 정신적, 육체적. 어떤 보니까 정말 화장실 안 가려고 기저귀 차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사진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석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눈도 깜빡 안 하고 있는다 그러더라고요. 자, 동물원 사육사는 보수도 낮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 동물들의 우리와 배설물 치워야 되고 정규 근무 시간 외에도 당직을 하며 긴장을 늦추면 동물에게 위협을 당하는 순간도 있죠. 하지만 동물원 사육사들의 일에 대한 의욕과 만족도가 높아요. 사육사는 동물을 보호하고 그들이 멸종되지 않게 힘쓰는 일에 자신이 부름받았다, 콜링.
부름받았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든 아니면 작은 치타 한 마리를 자손을 양육시키는 일이든 이 멸종되지 않도록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뭔가가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소명의식, 그런 거 있는 사람이 만족도도 높고 의욕도 높더라는 거예요.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우리 피터 드럭 할아버지님도 무언가 성취되었다면 그건 어떤 편집광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낸 것이다. 편집광, 뭐 이거 편집광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그 하나만 막 집착하는 거예요. 무언가 성취되었다면 편집광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낸 겁니다. 편집광적인 것과 사명감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 따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그릿 혹은 강박적 집착이다, 편집광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내고 자신의 일에 있어서 행복하게 일하느냐, 목표를 향해서 온 힘을 쏟아붓는 의지력, 이거 학교 다닐 때 배웠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일에 넘어와서 그릿을 넘어서 좀 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특별한 집중력으로 집요하게 일을 추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고객 최우선주의, 아주 집요한 겁니다. 딥다이브, 아마존 정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깊게 들어가는 거죠. 자, 테슬라, 좀 뭐 괴짜 같은, 좀 진짜 케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마크 주크버그랑 싸울 것 같아요. 한판 할 것 같아요, 진짜. 일론 머스크는 불합리하고 때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사회를 바꾸고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죠. 우버의 경우는요, 사실은 트래비스 캐로닉은 좀 자신을 파괴할 정도의 수준으로 집착이 있었죠. 쥐어짜는 정신, 챔피언 정신, 1등 하겠다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강박적 집착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어떤 일에 있어서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대로 충분하니까 그대로 살아서 괜찮아요 라는 메시지와 너 이대로 충분하지 않아, 너 이 시기에 진짜 집중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전문성 얻어야 돼.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이거나 사랑하는 여러분의 조카 혹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후배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야, 너 그대로 괜찮아. 그대로 좀 쉬면서 살아.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너 그대로 괜찮지 않아. 지금의 이 시기에 전문성을 갖추어야 돼. 그러니까 더 일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저는 제 아들과 딸을 키우고 많은 저의 조카들도 있고 저는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대로 괜찮아. 그대로 충분해.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해. 이 시기는 정말 중요해. 힘들지만 좀 더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 제 딸에게 당연히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떤 그 vocation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vocare, calling 같은 말 아닙니까? 이게 직업이란 말 자체가 vocation이란 말이잖아요. 에어비앤비 공동 설립자인 브라이언은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했대요. 친구들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들의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호텔보다 친절한 호스트와 함께 머물 때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질 때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소명이라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발견하고 결국은 그 일을 해냈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천직을 찾아서 소명을 이행한 것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 발달, 기업주의 발달의 아주 출발 아닙니까?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누엑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칭찬의 역효과 책을 쓴 사람인데 천직이란 노력과 탐구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래서 직업적인 소명이 확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이거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이, 제대로 해내는 것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끊임없이 소명에 이끌려요. 직업의식은 관심 분야에 타고난 재능이 있을 때 확고해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영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이야기만 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대한민국 혹은 이 전 세계 사람들 혹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어떤 게 있어요. 미닝풀한 게 있어요. 이야기 하셔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한 가지 일에 삶을 통째로 바치죠. 도전 욕구가 강하고 역경을 인내하고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갖고 쾌감을 느껴요. 인간이 어떨 때 행복합니까? 인간이 어떨 때 행복해요? 아주 어렸을 때는 뭔가 소유하면 행복해합니다. 좋아하죠. 어린 아이들 보면 뭐 주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다가 체험이나 경험을 할 때 좋아해요.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그럴 때 좋아해요. 그러다 어때요? 좀 나이 드신 분들. 깨달음 아닙니까? 깨달음. 인사이트 할 때 굉장히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소유했을 때, 내가 뭐 롤렉스, 예. 특정 브랜드 이야기 죄송하네요. 아무튼 뭔가를 가졌을 때, 뭐 못 해본 걸 했을 때, 그거보다는 내가 좀 깨달았을 때,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의미 있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업적 소명의 이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도전 욕구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자신이 가진 최고의 실력을 발휘했을 때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추구해요. 달인의 경지를 이루죠. 비슷한 집착, 관심사, 수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얻고 경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빌 게이츠는 20대에 음악을 듣고 즐기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그러죠. 직업적 소명을 따른다는 것은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콜링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에 완전히 집중하죠. 제프 베조스는 워라벨보다 워라할을 늘 강조했다고 그러죠. 일과 개인 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한쪽이 다른 쪽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생산적인 루틴, 휴식, 지금 휴식을 제가 레스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삶을 분리해서 일에 내가 집중할 때 마치 내 삶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워라벨을 이해했다라는 것에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면 많은 위험이 따라요. 올인이라는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루틴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요, 워라벨과 경제적 자유의 허상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소명과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어디 꼰대가 말한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최인철 교수, 우리에게는요 프레임이라는 책, 그리고 굿라이프 뭐 이런 책들로 아주 뭐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예요.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영양소, 자유, 유능감, 좋은 관계. 여러분, 유능감, 이게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유능감을 느끼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최인철 교수의 강연 중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더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의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주관적인 행복의 요소를 볼 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볼 때 둘 다 중요하지 않다 했던 사람은 안 나와요. 일만 중요하다, 가족만 중요하다고 한 것이 비슷해요. 그런데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분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둘 다 중요해요. 김치찌개도 나 좋아하고 파스타도 좋아해. 김치찌개와 파스타 좋아해. 근데 둘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둘 다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있대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 파스타도 좋아해요. 이것도 먹고 싶고, 김치찌개도 좋아해요. 이것도 먹고 싶어요. 둘 다 열심히 만들었어. 예. 둘 다 소명 있는, 소명 있는 셰프가 만들었어요. 둘 다 맛있어요. 이거 어때요? 그렇죠. 하루에 이 두 개 먹는 게 아니죠. 이거 첫날 이거 절반 먹고 이쪽 절반 먹고 그런 게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둘 다 좋아한다면 일정 기간 둘 다 많이 먹었을 거다. 요게 최인철 교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예요. 최인철 교수가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라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다면 일정 기간을 놓고, 그게 1년일 수도 있고요. 혹은 10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어. 인생 60살까지는 일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60 이후부터는 좀 쉬면서 그럴 수 있어. 예, 그렇죠. 일정 기간을 30년으로 놓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년으로 놓기도 하고 10년으로 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티미하게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원래 이 one thing에서 원래 나온 이야기입니다. one th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8대2의 법칙 아시죠? 80%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그것을 반복하면 8대2를 반복하면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당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20%를 발견하라. 근데 그 20% 중에서도 다시 20%, 다시 20% 미분에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가 남잖아요. 그래서 성공은 도미노처럼 최초의 하나를 깨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 하나를 해서 해결해낼 수 있는 생산성을 해라. 그리고 처음부터는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굉장히 큰 인사이트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세로 축에는 생각이에요. 꿈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력하는 거예요. 실제로 노력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은 큰 성과를 기대해요. 내가 뭔가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어떤 전문성의 경지에 오르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소한 성과를 해요. 나 야쿠르트 아줌마 할 거야. 나 편의점에서 워라벨 할 거야. 나 헬창 할 거야. PT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떠세요? 지금 무엇을 언제 누구와 할지가 미래에 계획한 것을 때문에 나타나죠. 작은 성과를 해도 이렇게 그려지고 큰 성과를 해도 이렇게 그려지죠. 중요한 건 뭐냐? 자, 이렇게 한번 잘라보시죠. 이렇게 잘랐어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 행동이 어떻습니까? 자, 요만큼 잘랐을 때 A라는 사람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은 여기밖에 안 와 있는 거예요. 다시 이 시점에서 어떠세요? 이 친구는 다시 높게 그려요. 이 친구는 또 다시 낮게 그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을 언제 누구와 하는지가 전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원띵의 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띵의 저자들은 도미노 효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하나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말고 5년, 1년, 한 달, 한 주, 하루 있지만 지금 당장의 목표에 집중해서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고 하면 결국은 도미노처럼 인생에서 행복을 달성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탤런트 코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deep practice, 심층 연습이죠. 전 세계에서 어떤 탁월한 결과물을 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봤더니 데니엘 코일이라는 사람이 봤더니 어떤 일에 있어서 1만 시간 정도의 집중이 일어나고 그 다음이 월드 클래스 수준의 스킬이 일어나더라. 똑같이 노력하는데 누구는 왜 한순간에 탁월해지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일해도 어떤 일에 있어서 제대로 된 어떤 실력을 보일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로버트 안데르스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1만 시간의 법칙을 최초로 스터디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니 1만 시간 다 해도 안 되더라. 1만 시간 해도 안 되더라. 봤더니 의식적인 연습이 중요하더라. deliberate practice라고 하는 게 중요하더라. 20여 년 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한 뒤로 동료들과 나는 분야가 어떤 것이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식은 동일한 일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분야에서나 통하는 보편적인 방식은 의식적 연습이라고 명명했다. 오늘날 이 의식적 연습은 어떤 분야에서든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적응력이라고 하는 천부의 재능을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금과 옥조와 같은 규범이며 이 책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해서 주 52시간을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똑같이 실력이 올라가지 않더라.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더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미엘린의 심층 연습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신호와 발사가 중요해요. 보편적으로 작용해요. 감기기만 할 뿐 풀리지 않아요. 나이에 따라서 미엘린의 활성화 정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의도를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의도를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걸 쉽게 표현해서 얻고자 하는 것. 제가 목표라고도 표현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실무자, 팀장 여러분, 오늘 하루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한 달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 1년 동안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미엘린은 우리 두뇌는요, 자동으로 루틴화시키고
자동화시켜요. 그것을 미엘린의 회로라고 그러죠. 자동으로 감겨요.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없어도 내 발걸음을 사무실로 데리고 갑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없어도 회의실로 가서 앉아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없어도 만나던 고객을 만나요. 내 의도가 없어도 나의 행동이 일어나요. 왜요? 미엘린의 신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화되거든요, 인간이. 이게 아니라면 인간 정신병 걸릴 겁니다. 우리 두뇌가 우리 인간을,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자동 반사예요. 그런데 발전을 하려면, 자, 에릭슨이 이야기한 발전을 하려면, 데니엘 코일이 이야기한 월드 클래스 스킬이 일어나려면 뭐가 중요해요? 예, 이것만 기억하세요.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제 책에서도 말씀드렸던 AAR, 애프터 액션 리뷰가 일어나야 실력이 올라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개인이나 조직 단위에서 경험이 자산이 되어서 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얻으려면 얻고자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라면을 끓이더라도 얻고자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습관이어야 된다고요. 이 사고가 습관이 돼야 된다고요. 동시에 환경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미 공군사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한 집단의 체력을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체력이 가장 좋거나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체력 단련이 가장 안 된 훈련생이었다. 즉 올인 하는 사람보다 의욕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동료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경영자 여러분, 조직을 정말 이렇게 탁월한 조직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의도되어진 목표가 있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체력 단련이 안 된 훈련생. 참 이거 말씀드리기 안타깝지만 체력 단련이 안 된 훈련생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는 재능 있고 헌신적인 동료들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회사의 사명과 문화와 관행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이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오브젝티브가 중요합니다. 이 오브젝티브가 중요해요. 동시에 키 리절트도 잘 설정해야 마일스톤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재능 있고 헌신적인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 안이. 내 주변 사람들이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콜링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박적 집착 능력, 이런 단어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워커사우루스라는 책의 인용을 제가 해오고 있습니다. 이 채용 질문 리스트예요. 탁월한 일을 해내는 과정에서 역경을 극복했던 사건이 있습니까?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근무 일과를 설명해 보세요. 무엇을 하거나 무엇에 생산적입니까? 어떤 동료들 혹은 팀원들과 일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시라는 겁니다. 나머지 제가 슬라이드 숨기기 처리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인재 채용 질문 리스트는 파일에다 반영해 드렸으니까 가인즈 캠퍼스, 유튜브는 파일로 다운로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즈 캠퍼스 안에다가 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다만 강박적 집착 영향을 따질 때 개인과 조직 관점에서 검토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아니 우리 가정에 내 자녀가 지금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가정을 좀 돌보게 해줘야죠. 여직원인데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체력을 좀 해줘야죠. 그때도 강박적 집착해. 그러면 안 됩니다. 컴패션이 필요한 기간이 있어요. 그거 하게 해줘야죠. 직원인데, 남자 직원인데 아이를 키우는데 가정에서 아내가 아이를 키우지만은 아내의 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때문에 집에 빨리 가서 아이를 같이 좀 얼른 가서 돌봐줘야 돼요. 그거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워라밸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우선시하고 해야 될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났다면 다시 전문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집중하고 또 해야죠. 조직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용납할 거냐,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거냐 다루어야 합니다. 이거는 기업의 컨셉과 철학에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영향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제 대중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문 서적이 아니라 그 전문 서적을 굉장히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대중적인 작가들이나 강사들의 이야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 강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이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방향성 있죠. 그 방향성을
7가지 영역으로 잘 정리해 주었어요. 인공지능, 블록체인, 로봇공학, 4분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메타버스 7대 영역으로 해서 잘 쉽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동시에 이지성 작가의 경우도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디지털을 차단하고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고 노잉을 넘어서 비잉과 두잉 중요하다. 디자인 띵킹 중요하다. 인간 고유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하라. 우리를 바라보라. 어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 8대 영역을 또 이 얘기를 해 주었어요. 이런 책들은요, 경영자 혼자 읽기에는 이렇게 좀 너무 대중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습니다만, 직원들과 초기에 같이 읽을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운다는 것이 중요하구나. 워라벨, 우리 경영자가 드디어 워라벨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회사에 집중하라는 건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를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대중서적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시라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즈 캠퍼스의 워커사우루스 북강의, 오늘 인용하지 않은 부분은 상당 부분 워커사우루스의 이 강박적 집착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가져왔다 밝혀드립니다. 가인즈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즈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